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미국 코넬 대학교의 공개 강당.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한국 영상을 강의실 중앙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표를 지켜보던 외국인 교수가 중국인 학생의 발표를 중지시키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대단하다는 말을 쏟아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발표 자료를 끄더니 비속어를 내뱉으며 이내 불이 나게 강의장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건축과 관련된 초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미 그랜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한국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신비롭기까지 한 건축물의 영감을 느끼며 자라왔는데요. 그렇게 저는 건축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교수들과는 다른 저희 특별한 스펙 조건인 한국 거주 경험 때문인지 초임 교수임에도 꽤 빨리 단체 학생들을 위한 공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엄청난 열풍을 만들어내며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제 공개 강의도 오픈을 한 지 단 2일 만에 6개월치의 학생 참석 인원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공개 강의 시작 첫날 만에 엄청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나라 한국과 미국의 건축물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요 강의 주제였던 탓인지 강의실에는 서양권 학생들과 아시아권 학생들이 반반이었을 정도로 아시아권 학생들도 꽤나 많이 참석한 상태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그룹을 맞춰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제가 공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한국 여행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발표해도 되냐면서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한국의 건축물이나 선진국 한국 생활에 대한 장점을 늘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이 싫었던 것인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했던 것이었고, 공개 강의 첫날이라 질의응답 요청을 피할 수 없는 저에게 비열한 술수를 쓴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중국인 학생들의 비열한 방법과 술수를 파악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다른 아시아권 지리를 주로 다루는 동료 교수의 공개 강의를 망친 중국인 학생들의 만행을 알고 있던 상태였기에 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친절하게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 여행 자료를 발표해보라고 했고, 이내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중앙 화면에 연결한 중국인 학생은 이내 이것이 한국의 실체라며 벼랑간 목소리에 힘을 주더니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열변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은 현재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집요하게 촬영해 그들이 현재 선진국이 아닌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과 선진국으로 보이기 위한 가짜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화장실마저 없어서 몰래 식당을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고 도망치는 장면까지 촬영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티켓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무임승차하는 한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김치는 제가 직접 먹어보니 중국의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보다 못한 수준이었고, 그들이 중국의 김치를 자신들의 전통김치라고 주장하는 사실도 촬영할 수 있었죠. 특히 한국에서 제일 실망스러웠던 것은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중국과 다르게 외부 관광객들의 티켓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나 입국을 시켜주고 있었고, 몇몇 한국인들은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당연히 한국의 건축물이나 생활 방식이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강의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촬영한 한국의 실체 자료를 강의 시작 전 먼저 발표하는 바입니다. 중국인 학생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저의 당황한 표정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중국인 학생이 직접 촬영했다는 한국 여행 영상의 시작 부분을 보자마자 이것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중국 남부에 있는 빈민도시 길거리 동영상에 교묘하게 한국어 간판과 한국인들의 영상 자료를 합성시켜 마치 그 빈민가 전체가 한국의 느낌이 나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놀라운 합성 기술에 자칫 잘못하면 저까지 속을 뻔했지만 이내 틀리게 쓰여 있는 한글의 맞춤법을 보고
저는 그 영상이 모두 합성되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았죠. 특히 중국인 학생이 주장한 한국의 지하철은 중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중국 현지의 지하철 그 자체였고, 저는 너무나 수준 낮은 합성 기술에 황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중국의 빈민가를 촬영해 사용한 그 중국인 학생의 태도에 꽤 웃기면서도 안타까움마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말 없이 저희 휴대폰을 강의실 중앙 화면에 연결시켰고, 이내 중국인 학생에게 발표는 잘 들었으니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겠다는 친절한 태도와 함께 저의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실체나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개 강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겪으니 꽤나 당황스럽네요. 특히나 그의 주장이 모두 중국의 가난한 길거리를 마치 한국처럼 보이게 만든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험한 다른 학생들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진행한 중국인 학생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거주하며 촬영했던 저의 유학 시절 동영상들이며 아마 이게 발표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인 학생은 한국의 길거리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국가이죠. 특히나 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한 유럽이나 서양권의 길거리 화장실보다 한국은 훨씬 깨끗하고 신기한 공공시설물들로 한국인들의 화장실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화장실 내부에는 다른 나라들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대 시스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설치하면 무조건 훔쳐가는 핸드드라이어까지 공용시설물로 설치되어 화장실에서 제공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싼 시스템을 공용물품으로 화장실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한국인들도 이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 사는 나라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남의 것을 훔쳐가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고 도망치는 황당한 짓은 하지 않는 선량하면서도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중국인 학생이 주장한 지하철의 티켓 검사에 대해서는 한편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차와 비행기까지 전부 휴대폰 하나로 예매와 체크인이 되는 놀라운 디지털 선진국가입니다. 중국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의 교통 공공시설 대부분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휴대폰 하나로 구매와 관리까지 가능한 놀라운 디지털 교통편의 나라로 성장했고 이것이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카피하려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현재 실체는 어떨까요? 최근 중국은 한국처럼 휴대폰으로 디지털 화폐와 국가를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들은 결국 디지털 시스템 자체에 보안 문제가 생겨 엄청난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특히 중국의 지하철은 노숙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일찍 출근하면 지하철 스테이션 내부 중국인 노숙자들 때문에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나요? 중국인 학생이 한국이 너무 부러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실체를 한국처럼 보이게 합성시켜 사용한 것은 자기 자신도 중국이 확실한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네요. 제가 한국에서 거주했을 당시 직접 촬영한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저는 중국인 학생의 발표 자료들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개강의 장소에 있던 다른 서양권 학생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에 시선을 빼앗겨 저게 진짜 한국이 맞냐는 질문을 저에게 쏟아내더군요. 특히 한국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공원과 청계천은 그 누가 보더라도 미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트렌디한 한국 도시 건축물의 모습이었고 이미 학생들은 중국인 학생의 발표는 안중에도 없는 듯 저런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편리한 나라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냐며 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발표 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은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들키자 꽤 당황했던 것인지 학생들이 제 영상을 촬영하는 혼란한 틈을 타 짐을 챙겨 빠르게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와 함께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들 또한 그 뒤를 따라 후다닥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교수였다면 그 중국인 학생의 합성 영상의 1%라도 당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을 따라 거주까지 했었던 저에게는
한국을 억지로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표하는 그 중국인 학생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저에게 또 다른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이나 그들의 실제 생활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보여달라며 난리를 쳤고, 저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한국 생활 브이로그를 강의 화면에 연결해 송출하며 다시 저의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럼 선진국 한국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지냈을 당시 촬영한 영상이며, 해당 영상은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신기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지하철에 있는 병원입니다. 많은 서양권 학생들이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간단한 병원 진단만 보더라도 상상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는 경험을 했을 텐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별다른 예약 없이 대부분의 경우 모든 증상의 병을 간단하게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들의 병원비는 미국과는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그들은 이처럼 병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마저 상당한 시설의 병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대단한 선진국인 하나의 이유이죠. 언뜻 보면 단순히 병원이 왜 지하철에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지하철 병원을 24시간 형태로 유지하며 도심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응급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 곳곳에 대형 병원과 응급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위치 특성상 한국인들은 이것을 이용해 지하철 내부에 병원을 설치한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하면 이처럼 지하철 병원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고 원한다면 휴대폰을 이용한 원격 진료도 가능한 것이 지금 한국의 놀라운 디지털 의료 인프라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한국만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지는 않았기에 우리 미국인들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모습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나 궁금해하는 한국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시원한 냉난방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에 무선 충전기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요즘은 더욱더 발전되어 정류장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충전해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고 간단한 사무 프린트 업무까지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장소로 진화하기까지 했죠.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놀라운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무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버스 정류장에 사무용 프린트기를 미국의 버스 정류장에 설치했다면 장담하는데 10분도 되지 않아 사라질 것이지만 한국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상식을 파괴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카페를 가면 수많은 휴대폰들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인들은 어떤가요? 카페를 갈 때마다 가방과 노트북 심지어는 신발 하나까지 나의 시선에서 떨어지면 단 5분도 되지 않아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처럼 마음 편안한 카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받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들의 편리한 생활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해서라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은 디지털 기술로 이미 생활이 편리한 상태이지만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완전한 무인 도시국가를 개발해내고 말았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공항에 짐을 맡기는 시스템까지 로봇을 이용한 무인으로 이용되고 있을 만큼 마치 SF 영화 속의 생활이 가능한 최첨단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생활 방식인 아파트는 이러한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파트라는 거주시설 내부에 독서실과 수영장 심지어는 헬스장과 재택근무 시설까지 설치해 말 그대로 아파트 내부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요즘은 음식까지 제공되는 호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도난의 위험과 기술의 부족으로 꿈만 같은 생활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부럽고도 놀라운 생활을 이미 약 3년 전부터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준비한 브이로그 영상 강의를 마무리했고 기존에 준비했던 강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저희 영상 강의가 종료됐을 때에는 강의장에 있던 대부분의 중국인 학생들이 사라진 상태였고 한국인 학생들과 서양권 학생들이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은 제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혹시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의 질문은 물론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꼭 들러야 되는지 물어보며 한국 여행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 한국에 살기 좋은 실제 일상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고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정말 저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냐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특히나 자신이 중국에서 꽤 오랜 시간 유학을 다녀왔다던 한 학생은 중국에서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일정 수준의 돈을 줘야 하는 황당한 문화는 물론 한국을 옹호하기라도 하면 대학교에서 쫓겨나야 돼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중국이 왜 그렇게나 한국의 열등감을 드러냈는지 이해가 된다며 저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의 강의는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강이 아닌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아 직접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 한국을 체험하는 특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코넬 대학교 측에서도 저희 한국 체험 강의가 꽤 유익하고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여행 경비를 일정 수준 지원해주는 선순환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벌써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10번 이상의 한국 체험 강의를 마친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 마지막 체험 강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학생들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삶을 저 또한 꿈꾸고 있기에 저의 최종 목표는 5년 내로 한국 대학교에 취직해 한국 생활을 즐기는 꿈을 꾸고 있네요.